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지난주와 같은 시각에 손흥민이 출격합니다. 월요일 새벽 1시 반이죠. 너무해, 그 월요일 시간도 새벽. 너무 피곤해. 끝나면 3시 반. 네, 또 런던 팀이에요. 네. 뭐 데자뷰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번 홈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날, 그 유명한 북런던 더비가 펼쳐집니다. 네. 올 시즌 한정 첼시보다는 레벨이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그렇죠. 올해는 네, 낮은 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쨌든 손흥민 첼시전에서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네. 아스날전에서 폭발할 수 있을까? 저희가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흥민을 뒤로 빼지 않고 바로 선발로 내세우겠습니다. 네, 손흥민과 아스날 상상을 보면 사실 손흥민이 토트넘 와서 가장 좀 까다로운 상대가 맨유랑 아스날이었어요. 네, 그 아스날과 맨유는 전통 강호인데 전통 강호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아스날 상대로 총 12번 상대해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리그에선 초반 9경기 연속 침묵을 했고요. 그 9경기에서 팀도 2승 5무 2패, 결과도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은 많이 없을 것이다 할 수 있고, 그러다 손흥민이 서서히 치고 올라오는 시점에 아스날 벽도 좀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12월 리그와 EFL 컵 8강에서 연달아 공격 포인트를 올립니다. 그 컵대회 8강에서는 그 아스날전 첫 골을 터뜨리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2경기에선 1골 2도움. 그리고 가장 최근 7월에 열린 경기에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콜라시니악의 백패스 미스를 잡아채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로빙슛으로 동점골을 넣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손흥민 보면 강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맨유 상대로 2골 넣고 맨시티 상대로 선제골 넣고 이렇게 강호들과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뭐 비록 첼시전에서 좀 침묵하긴 했지만 아스널을 상대로도 좀 최근 좋은 기억이 많은 만큼 시즌 10호골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변수가 있어요. 맞아요. 해리 케인. 지금 뭐 유로파 리그도 출전 못할 거라는 얘기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해리 케인에 대한 국내 팬들의 평가가 좀 손흥민 앞길을 막는 그렇죠. 너만 때리냐 막 이런 평가들도 너무 안 있었는데 좋았어. 올 시즌은 진짜 거의 뭐 영혼의 짝. 무조건 이 지금 손흥민의 골은 다 해리 케인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네. 입 벌려 초코파이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네. 네,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손키의 듀오인데 지금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받아주는 게 무리뉴 축구의 가장 중요한 공격 옵션인데 이게 지금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케인이 다쳤어요. 네. 그리고 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뭐 부상 부위를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무리뉴 감독도 얘기를 했거든요. 주말 아스날전에 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무리뉴 감독 스타일대로 연막을 친 거라면 무리뉴 감독은 9월인가 손흥민 햄스트링 부상 때도 이제 비슷한 연막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거 그때. 나왔죠, 갑자기. 와, 부랴부랴 컴퓨터를 컸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 연막이란 문제가 없지만 이날 경기까지 결정할 정도의 부상이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케인의 존재감 남다릅니다. 7골 9도움. 리그에서만. 네, 득점 공동 5위, 그다음에 도움 단독 1위에 올라 있는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선수이자 또 페널티킥 전문 키커죠. 여기에 또 높이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빅 찬스 여러 차례 만들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케인은 찔러주고 손흥민이 받아 넣는 게 무리뉴식 공격 축구의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옵션. 네.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좀 걱정이 되는데 분명 무리뉴가 이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제 100% 나온다 못 나온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현재 언론에서 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만약 그 말대로 못 나온다 이건 정말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기록을 보면 손흥민 9골 넣었는데 7골이 케인 어시스트예요. 반대로 손흥민은 올 시즌 2개 도움인데 2개를 다 케인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둘의 득점의 합이 아스날 전체 득점보다 6골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빠져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자도 좀 마땅치 않은 게 비니시우스도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없어. 지금 뭐 유로파 리그에는 지금 최은서 선수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 보도도 나오고 네. 지금 그 자리에 뭐 베일이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무리뉴 감독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베르바인, 모우라가 손흥민 옆에서 뛰어야 되는데 사실 무게감이 확실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현 시점 아스날이라면 케인 없이도 토트넘이 뭐 이렇게 끌려가는 경기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올 시즌은 말도 못하게 부진해요, 아스날이. 맞아요. 네, 10라운드에서 승점 13점, 14위까지 쳐져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단 2승에 그쳤고요. 1982년, 제가 83년생인데 저보다 더 지난 시점에 그때 10라운드에서 최저 승점 기록한 다음에 30 몇 년 만이에요. 38년 만입니다. 네, 그 지난주 울버햄튼에 패하면서 전임 에머리 감독을 소환을 했죠.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지 1년 만에 승률이 41.9%예요. 근데 에머리 감독 욕 겁나 먹고 떠났잖아요. 45.4%입니다. 승률만으로 봤을 때는 에메리가 더 나았다. 이러면서 뭐 에메리 얼굴에 합성해갖고 막 아르테타 맞아요. 나오곤 하던데 네, 그건 최악의 진짜 그 비난이죠. 예, 아르테타 그걸 받고 있고 경질설까지 슬슬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 질문을 했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난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프로젝트 과정이기 때문에 뭐 내용을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근데 본인이 걱정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지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또 불타오를 겁니다. 더비잖아요. 더비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 전설 이언 라이트가 했던 말이 좀 와닿던데 이번 북런던 더비는 걱정된다. 두렵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밖에 보면 없죠. 네, 손흥민 선두예요. 네. 그리고 두 팀 기세 차이도 많이 나고 두 팀 사이에 13개 계단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더비를 한 게 사실 아스날로서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그 출범한 이후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토트넘 위치를 본다면 그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르테타 감독도 이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좀 반전을 이뤄야 되는데 일단 수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지금까지 아르테타 감독 부임한 다음에 31경기에서 11번의 클린시트, 3경기당 1경기 정도는 클린시트 일단 하고 있어요. 올 시즌도 10경기에서 12실점, 최소 실점 6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에서는 뭐 맨유, 리버풀, 맨시티도 갑자기 확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렇죠. 아스날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꾸준히 뭐 비기거나 지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수비는 아주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공격이다. 네. 제가 덧선이가 어디서 봤는데 슈팅 수가 평균 슈팅 수가 강등권인가 16인가 17이었어요. 그리고 유럽 5대 리그가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크로토네, 디종, 그 팀들 깎아내려서 미안한데 그런 팀들 아래에 있습니다. 뭐 9.4개인가 9.5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슈팅 자체가 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경기에서 10골, 평균 한 골씩 그러니까요. 네, 최소 득점 16입니다. 아스날이 한 공격의 팀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뭐 패스 축구, 아름다운 축구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수비 이미지가 또 강해질 정도로 공격이 안 풀리고 있고 가장 큰 책임은 아무래도 에이스가 이럴 때는 나와야죠. 오바메양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슈팅 자체를 못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팅 자체를 못 때리는 건지 안 때리는 건지 근데 전문가들 여러 명이 한 얘기 들어보니까 선수 출신 얘가 동기부가 좀 빠져있다. 보니까 박스 근처로 가려고 하지 않고 골을 넣으려고 하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벌었다 이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교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엔 겁나 뛰었대요. 골을 넣기 위해서 몸살이지 않고 왜냐하면 재계약을 따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지금 계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갑이 된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나올 때 이거죠. 다른 거예요.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지. 근데 상황을 보니까 와 겁나 못하네. 주변에 보니까 애들만 있네. 그러니까 본인이 페페 박치기 하고 페페 박치기 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막 훈련장에서 세바요스 싸우고 막 싸우고 근데 본인도 이제 몸이 생각보다 안 움직이나 봐요.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바메양이 지금 재계약 이후로 한 골 넣고 있는데 9월 중순 이후로 그 한 골도 맨유전 페널티입니다. 필드골 자체가 없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오바메양이 북런던 더비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저는 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북런던 더비 오바메양이 뛰었던 9경기에서 7골 1도움 경기당 하나씩 포인트를 올렸어요. 오바메양이. 근데 여기서 오바메양이 침묵한다? 저는 케인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네. 자, 오바메가 뺄 수 있느냐? 못 빼요. 못 빼지. 어. 연기가 없어. 이게 제일 나아요,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리적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동기부여적인 부분 있을 수 있고,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이선에 오바메가 빼자니 이선에 믿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일단 윌리안 좋지 않죠. 네. 오른쪽 측면 바꿔야 돼요. 뭐 사카, 뭐 리스 넬슨 같은 뭐 팔팔한 선수로 측면을 꾸려서 이제 장점인 측면 싸움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그러니까 데니 머피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 포메이션을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오바메가 라카제트 수년간 호흡 맞춘 선수인데 실제 친하죠. 최근에, 예, 라카제트는 뭐 밀린 정도가 아니죠. 예. 오바메양이 최전방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뭐 왼쪽에 오바메양 가고 원톱 라카제트 이 컨셉으로 가면은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바메양이 지금 앞서서 싸우고 싶지 않아 한다면 오히려 측면에서 스피드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라카제트 게임을 못 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득점 감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너무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해서 큰 경기에서 또다시 답답한 경기를 하느니
예전에 잘했던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것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이게 아르테타 감독처럼 젊고 똑똑한 감독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실수 같아요. 전술적으로 뭔가 골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네, 안 돼. 근데 사실 그 구력이잖아요, 그냥. 잘 많이 호흡을 맞췄던 애들끼리 눈빛 통해갖고, 야, 따닥딱 들어가! 뻥! 이게 그냥 한 골 나오는 건데, 너무 골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카, 넬슨, 뭐, 은케티아. 저는 아스날 팬들한테 미안한데, 이들의 차이점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빠르고, 뭐, 똑똑하고,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첼시나 토트넘이나 이런 다른 맨유 같은 애들은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레시포드, 마샬 다르죠? 맞아요. 뭐 베르너, 뭐 에이브럼 다르죠? 근데 사카, 넬슨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라카제트가 분명히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베테랑을 빼놓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역시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도 골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왜냐면 손흥민, 케인, 뭐 케인이 없더라도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이 아무래도 득점력에서 지금 팀 득점 2위인가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득점력을 앞세우는 반면 아스날은 수비만 할 텐데, 그래도 아스날이 만약에 이 경기를 통해서 반전을 하려면 무조건 오바메양 쪽에서 골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케인이 안 나온다면 손흥민과 오바메양의 대결이 뭔가 이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측해볼까요? 예, 우리 맨날 그 K리그 하다가 그때 안 했는데, 첼시는 제가 속으로 맞췄거든요. 예, 저득점 무승부. 말 안 했으면 의미 없어. 난 속으로도 맞춰. 그래서 지금 계속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왠지 아스날이 뭔가 동기부여가 빨딱 올라와갖고 저는 한 1대1 무승부 정도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 손흥민과 오바메양의 맞대결이라는 얘기가 제가 지금 확 귀에 와닿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소니가 낫지 않나. 맨날 국뽕. 2대0 토트넘 승. 손흥민 멀티골. 아니 뭐 멀티골까지 아니더라도 네. 토트넘이 조금 더 상황이 나아 보이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대0으로 가겠습니다. 네, 흐름에 따라서 토트넘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했고, 저는 의외로 팽팽한 무승부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이번 주 아스날 경기 네. 프리뷰해봤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이번 주에도 좋은 활약 펼치길 기대하면서요. 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